앞으로 항암을 견디고, 그리고 이제 암 환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뭐냐면 재발이나 전이가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런 불안을 죽을 때까지 이제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저도 가끔 그 생각이 이제 가끔 드는데, 아니 평생을 무슨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한테는 그 두려움에 대한 요소가 더 많았던 사람인데, 이제 난소 항암을 견디고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면서 재발이나 전이의 두려움을 안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이 생각을 하면 또 한없이 또 이렇게 이렇게는 사는 건 너무너무 이렇게 못 살겠어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게 이제 잠재워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오늘날의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줄 줄 몰랐던 건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두려움이 유독 더 많았던 사람이야. 이런 나한테 먼 미래까지 이러고 이렇게 있을 때, 3년 전에 이제 큰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엄마하고 3개월을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3개월을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엄마는 그때 엄마가 90세였죠. 걸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보조기구 이렇게 붙들고 걸을 수 있고, 내가 차려주는 밥도 먹을 수 있고, 나랑 커피도 마실 수 있었고, 이제 이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그 상태여도 엄마는 우울했었어요. 왜냐면 엄마는 평생 되게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셨던 분인데, 정말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고, 저도 가끔 봤을 때 그 생각은 들었거든요. 이제 그때 3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엄마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간다고 하면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국 끓여놓고 날 기다리고, 내가 갈 때는 멀리까지 나와서 손 흔들어 주셨는데, 우리 엄마가 언제 이렇게 됐지? 막 이렇게 무상함을 느끼면서 저도 좀 우울했는데 엄마 앞에서 숨기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나만 보기로 일기처럼 쓴 게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걸 다시 찾아봤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나는 평생 두려움하고 싸워야 되는 게 내 과제인가? 이런 식으로 항암하고 나면 뭐해? 재발전이 걱정으로 또 불안할 텐데, 난 도대체 그걸 어떻게 견디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한없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 그 엄마의 그 모습이 탁 떠오른 거예요. 3년 전에 그 어느 날의 일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카카오 스토리에 쓴 거고, 2017년 3월 16일 엄마랑 공원에서 커피 한 잔. 엄마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렇게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네. 그런 엄마가 너무 안타까워 내가 말했다. 엄마, 이거 밀고라도 걸을 수 있는 게 어디야? 이게 전부인데, 이제 마음속에서 이게 떠올라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마음은 이 몸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큰 마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마음인데, 정말 생생하거든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엄마가 그때 죽고 싶단 말도 자주 하셨고 우울해 하셨는데, 저도 이제 엄마 앞에선 숨겼지만, 엄마의 그렇게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란 뭔가 더덥다, 이런 많은 감정이 복잡할 때였어요.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은 안 아픈 거예요. 저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항암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항암하고 온 그 주는 온갖 부작용을 겪어요. 그리고 이제 2주차에는 좀 서서히 괜찮아져요. 3주차에는 안 아프고 좋아요. 제가 이제 그 3주를 누리고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또 2차를 하러 갈 생각을 하면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한편으로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다른 분들 막 12차까지 하셨다는 분들 되게 대단하고 존경스러운데, 그분들에 비하면 이런 소리도 배부른 소리야, 묵묵히 잘 견딜 거야 막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그 엄마의 모습, 3년 전에 엄마가 그 따뜻한 봄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엄마보다 잘 걷는 어떤 상황이 조금 처지가 더 좋은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오지도 않은 아직 내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몸이 달라지니까 나중에 쓰러지고 이렇게 되면 자식들이 그런 나를 봉양하기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삶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온갖 그런 걱정으로 막 그 하루를 온전히 살지 못한 걸 제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걱정했어요. 엄마가 걱정하는 그 엄마의 미래가 뭔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도가, 하나님,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주무실 때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나쁜 꼴, 나쁜 그런 거 안 당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그런 복 지으셨잖아요. 우리 엄마 그 복이라도 또 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걱정돼서, 엄마가 걱정하는 그게 걱정돼서 저도 그랬는데, 엄마한테 비록 엄마 이거라도 끌고 걸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해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엄마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프지 않고 그 가을을 누리면서 깜머리하고 산책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자칫 다르게 이렇게 딱 돌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항암주사 맞으면 구토하고 오심겹고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그 행복한 순간에도 2차 항암 맞고, 그리고 또 멀리 또 가면 항암 다 견디고 회복되고 병원 다니면서 음식을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재발하고 전이 되는 거 혹시 모르잖아? 그런 걱정을 껴안고 살다니. 근데 우리 엄마하고 똑같은 일을, 똑같은 그 마음이 되어서 그거였구나. 그때 엄마도 나도 오지도 않을 그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그날 그 온전히 그날 3월에 그 바람, 그 햇빛, 엄마랑 나랑 있는 그 순간을 누렸다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정말 웃기게도 이게 그냥 웃긴 얘기일 수가 아닐 수 있는데, 엄마는 그 후에 3년하고 6개월을 잘 걸어 다니시고 잘 먹으면서 몸 안 아프고 잘 사셨거든요. 비록 지금은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기구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의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은 안 왔어요.
쓰러지고 자식들이 귀찮아하고 오시는 거 엄마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티격태격 뭐 이런 거 엄마 못 보셨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의식이 뭐 걷지 못하게 되는 것, 의식을 잃는 것, 이런 것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비극적으로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2차, 3차 재발전이 이런 거 예방하면서 나중에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걸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손끝만 좀 쩌릿쩌릿하지 아직 나한테 오지도 않을 막 3차, 4차 때는 뭐 체력이 더 고갈돼서 어쩌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그런 자료를 찾아보고 각오는 했어요. 각오는 했는데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살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3년 전에 엄마하고의 그 일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오늘날 나한테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하고 뭐라고 할까 깊이 새겼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장바구니 들고 동네 지인이랑 그 이제 마트를 갔는데 그날 햇빛, 바람, 내 2다리 배도 안 아프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비교를 나보다 못한 타인하고 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불과 9월 15일에 난소암 개복 수술을 하고 그 후에 그 회복되는 과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하고 지금의 이제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완전 날아갈 것처럼 몸이 좋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여기 막 어마어마하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개복하고 꼬매고 복대 차고 소화도 안 돼. 막 배는 불룩하고 막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바로 눕는 건 상상도 못하고 한순간도 이렇게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병원에서 불안하게 하루하루 보냈던 그 시간하고 어제 그 일 걸어가는 그 순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날아갈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흔한 말이지만 그냥 지금 존재하는 지금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이 순간 그냥 존재한 이 순간에 그냥 누리면서 그냥 살아야겠어요. 너무 흔한 말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더 알차고 더 온전히 내 것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제가 말씀드릴 예정인 건 동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동시성에 빠져 있고 또 천사도 믿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게요. 이따가 30분 후에 알바 끝나고 둘째 오면 이제 깜벌이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기로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지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지 않아요? 난소암 판정받고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 수 있을까? 이랬던 내가 완전 최악이라고 막 죽겠다고 하던 내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 웃기다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자주 해요.
이렇게 있다가도 또 저는 그걸 못 버리고 또 뭐 네이버나 막 이런데 막 뒤져보면서 온갖 재발전이 뭐 이런 사연 같은 거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를 하고 살고 있어요. 마음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동시성 말씀드릴 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짧게 얘기할게요. 제가 난소암 판정 받기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했던 게 있어요. 그게 1년 전에 또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이제 저장해 놓은 글이었는데 아니타 무르자니의 그 나로 살아가는 기쁨 거기에 너무 좋아서 제가 저장해 놨던 글인데 아니타 무르자니가 임사체험을 겪고 돌아와서 이제 그냥 간략하게 내가 좋아서 이렇게 저장한 글에는 삶이라는 건 웃고 사랑하고 내 안에 불을 밝히는 것, 내 안에 빛을 밝히는 것이 전부라고 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해서 웃고 사랑하고 내 안에 빛을 밝히면서 살 거야 라고 난소암 판정 며칠 전에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난소암 판정을 받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 우왕좌왕 하다가 다시 이제 그래 그거잖아, 내가 생각한 그대로 웃고 사랑하고 내 안에 빛을 밝힐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저는 명상할 때도 그렇고 평소에 불안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빛이 있다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타인한테도 그걸 봐요. 그래야 더 사랑할 수 있고 투닥투닥 싸우지 않고 그 존재도 존귀하게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재발전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오늘은 안녕.